오늘 이 주제는 앞선 주제와 비교했을 때 좀 약간은 그러니까 좀 지역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AI 기술, AI 기술을 한 사례로서 요새 워낙 유행하고 있는 지브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 사진에 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들 일상 속으로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환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웹3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짧으니까 핵심만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은 아니거나 인터넷을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1.0, 2.0, 3.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혹은 그냥 웹 1, 웹 2, 웹 3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시대가 이제 정점을 이제 우리가 찍고 서서히 이제 기울면서 이제 탈소셜 미디어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셜 미디어와 빅테크의 시대가 있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빅테크 플랫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 플랫폼이 이제 우리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면서 데이터 식민주의가 이제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웹1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졌던 그러한 어떤 개방성이라든가 수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얘기했던 것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결국은 이 빅테크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드러난 것은 아니라 구글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이 회사가 19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98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2013년도 이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구글 나가라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왜 나가라고 하냐면 이제 구글이 이제 집값도 올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가들도 다 올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모토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그랬는데 지금 그 주변 사람들 혹은 주변 인근의 지역에 아주 사악한 악마가 되어 보니까 2013년도부터 벌써 98년도에 생겼는데 2013년도니까 5년밖에 되지 않은 초창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한 가파라고 하는 기업이죠. 가파라고 이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인데, 이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사실 유통회사인데, 이 유통회사가 우리들 생활 속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이 청소기를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인수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너들이 이런 그 생활 속 데이터까지 다 갖고 가면 정말로 데이터 식민주의가 심화될 거다라고 해서 이 아마존이 이 청소기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을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빅테크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시민운동 섹터뿐만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이 규제 당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이제 빅테크를 이제 이런 데이터 식민주의가 이제 정보의 어떠한 그 확산이라든가 혹은 독점 문제에서 이제 까지 얘기하면서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나의 어떤 바람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웹3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등장이 하는데, 웹3라는 기술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면 2010년도를 이제 전후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10년도가 어떤 해냐 하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소위 소셜 미디어 시대, 웹2의 시대를 갔어요. 웹2의 시대를 가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앞서 보았듯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웹3 기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웹3 기술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지금 2025년도니까 또 한 10년 이제 지나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고, 가장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은 바로 이 웹3 기술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과 토큰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라고 하는 이 기술은 원래 있었던 기술이죠. 그런데 이제 챗 GPT가 2022년도 11월 달에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형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22년도 11월 달이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렇죠.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들 누구나 다 쓰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은 이제 학자들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AI 기술의 필터버블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LLM 쓰는 사람들한테 메모리 기능의 설정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터버블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웹3는 아직까지는 또 초기 어떤 상상성에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웹1 홈페이지의 시대,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웹2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웹3의 소위 말해서 온체인의 어떤 기술의 시대, 그 거버넌스의 방법도 이제 다릅니다. 웹1의 시대가 웹2의 시대, 웹3의 그 시대, 거버넌스의 방법이 틀리고, 특히나 이제 거버넌스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법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3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소위 말해서 투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와 보상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 표가 너무나 좋은데 이 표를 얘기했는 이 딕슨이라고 하는 크리스 딕슨이라는 학자는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오픈 소스 웨어를 개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부 전공이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완전 천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철학적으로 소위 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 중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회과학자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자료는 앞에 크리스 딕슨이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개념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두 번째 표는 학자예요. 탑스쿨에 있는 미국 아이비리그 스쿨에 있는 탑 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웹1하고 웹2 그러니까 웹1하고 웹2가 웹1과 웹3를 이제 비교합니다. 초기의 인터넷 모델하고 지금의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온체인 기술의 웹3가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아직 초기의 인터넷 모델이 좋다라고 소위 말해서 지지하면서 만들었던 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저는 이제 조금은 저는 크리스 딕슨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더 이제 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크게 큰 그거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한 책입니다. 제가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했는데 이 도발적인 그 표지 이미지는 출판사가 만들어준 표지 이미지가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변동처럼 그런 것을 보여줘가지고 또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발적으로 챗GPT한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는 라고 설명을 하니까 얘가 이걸 뽑아주더라고. 다스베이더하고 조지 루카스 연상시키면서 이제 하는 이것을 이제 챗GPT가 뽑아줘서 제가 출판사를 이제 설득해서 좀 도발적인 이것을 책 이미지로 이제 했습니다. 결국은 그럼 웹3하고 AI 두 가지 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의 집중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 시키는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웹3는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잘 분산시키는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그 철학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작동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레시피처럼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웹3 블록체인도 물론 알고리즘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분산화를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가 더 우선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술을 좀 같이 제가 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논문이 이제 이건 캠브리지 이제 대학에서 최근에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새로 만든 학술지였는데
제목이 보면 LLM이 이제 AI 액트, 유럽에서 만든 이제 AI 그 법률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거에 따라서 하면서 뭐 AI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제가 이제 마법사의 견습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LLM 같은 AI 서비스가 그 게테이시 마법사의 제자에 나오는 게테이시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가 있는데, 이 게테이시 마법사의 제자가 마법사가 없는 이제 틈을 빌려서 그 견습생이 이 자기의 스승의 마법봉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장난을 이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디즈니 영화 판타지아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게테의 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빗대면서 이 누가 마법사의 견습생인가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오픈 AI의 챗GPT의 그렇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마법사의 견습생 아니냐, 그러니까 니한테 주어진 소위 마법봉을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틈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 1985년생인데, 이 1985년생이 테크노크래트 혹은 뭐 이 지금 테크노 에반젤리스트들의 특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198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라든가 세르게이 브린은 1970년대생이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1960년대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웹2 소셜 미디어를 했던 이 1980년대 이 생들, 그렇죠? 이 1980년대생들의 샘 알트만도 같은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법사의 봉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하는 바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세대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마다 전형적인 그런 기술의 어떤 가치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의 1970년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1960년대, 빌 게이츠가 1950년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웹3는 1990년대생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샘 알트만을 이제 조명하면서 학술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마법사의 견습생들이 이 스승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못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런 AI를 견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터넷이 원래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참여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을 어떻게 하면 이 웹2 소셜 미디어 시대에 그런 무너졌던 거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던 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이제 인식론적 권리라고 이제 호주의 학자인 프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프루는 RCA 펠로우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호주에서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연구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인식론적 권리를 이제 시민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와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리터러시라든가 혹은 정보 접근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근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2024년도 이제 책에서 했고, 그것이 이제 플랫폼 권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이제 기여하고 단기적인 어떤 정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여기 목차인데요. 제 책의 목차 일부의 1장에서 인식론적 권리 구축과 코드가 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앞서 아마존의 이제 아이로버트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저는 이제 다른 비트코인의 책들하고 틀리게 일부 인터넷 중앙에서 벗어나기,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 문제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제 소위 코인 토큰 책들은 US 달러의 약화, 그 다음에 왜 비트코인이 등장했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웹3가 되면
뭐 새로운 개념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그런 디센트럴라이즈 오토노미스 오니제이션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새로운 네트워크 위에서 투표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별주에서 이런 다오를 허용하는 법률들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은 벌써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제 보면 정치학자가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그 초창기 연구기 때문에 리퀴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루이스 캐럴이 이제 이상한 나라에, 그러니까 원더랜드, 앨리스 인더 원더랜드를 하는 작가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루이스 캐럴을 했던 거에 어떤 상상력의 바탕을 해서 리퀴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리퀴드 민주주의가 뭐냐? 직접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합하냐? 웹3에서. 웹3는 투표와 보상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투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투표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면서 내가 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위임하면서 내가 또 보상을 받는 거. 그런 형태를 리퀴드 민주주의. 그래서 이러한 리퀴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루이스 캐럴이라든가 앞에 고든 무어가 얘기했던 어떤 머릿속에서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웹3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는 그릇은 바로 다오라는 거고, 다오를 하기 위한 또 메커니즘이어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뭐 어려운 것은 아니라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뭐 디지털 커런시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되면 지역 화폐를 이제 앱으로 다 꽂아주고, 앱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전국에서 특정한 그 상점에서는 우리가 뭐 돈을 못 썼잖아요. 지원금을. 그런 것을 이제 자동으로 조건화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 계약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AI라고 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독점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AI라는 기술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식민주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 데이터의 분산을 위한 웹3가 같이 작동되면서 민주주의, AI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거를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트랜스페런시하고 explainability를 얘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 웹3 기술이 그러니까 되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 결정론이든 사회 구성론이든 간에, 그러니까 웹3보다는 AI가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지금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구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 뭐 이거는 뭐 너무나 고전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서 인식론적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토큰 리터러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의 주권에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뭐 디지털 DMA라든가 디지털 서비스 액트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DSA라든가 DMA는 여전히 웹2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명태균 씨 같은 사례에서. 그러나 이것 또한 웹3 기술인 다오와 같이 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지금 뭐 25억짜리, 그러니까 이 기술 및 정책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오 기반 여론조사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공 미디어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결국은 어떤 탈중앙하고 리터러시 이제 향상을 하면서 기술과 가치가 조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대구 경북 시도민을 위한 어떤 디지털 시대의 인식론적 권리, 민주적 역량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법률까지는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자면 오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유튜브 채널 QR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이야기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